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8쪽, 29쪽 신라와 가야의 성장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몸이 낫고 있는데 목이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라의 건국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PPT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건국 이야기. 옛날 경주 지방의 6마을 촌장들이 알천이라는 언덕 위에 모여 임금을 모시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할 것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산 밑에 있는 우물 근처에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비추고 흰 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가보니 큰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은 하늘로 날아가고 그 알에서 어린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6마을 촌장 중 한 명이 데리고 가서 길렀습니다.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을 박씨라 하고 빛이 세상을 비추었다는 뜻으로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박혁거세는 귀골이 장대하고 모습이 준수하였으며 매우 영특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6마을의 촌장들은 혁거세의 출생을 신비롭고 기이하게 여겨 기원전 57년 혁거세가 13세 되던 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때 왕의 칭호를 거서간 또는 거슬한이라고 하였고 나라 이름을 선하벌, 설하벌, 서벌 혹은 사라, 사로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량리에 있는 우물가에 용이 나타나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성품이 어질고 모습이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혁거세는 아령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박혁거세는 왕비와 함께 전국을 돌며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백성들이 잘 살도록 했습니다. 금성에 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 나라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박혁거세는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몸이 5개로 분리되었고 이 5개의 몸을 한데 묻으려고 하자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하여 5개의 능에 나누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 5개의 능이 바로 경주시 탑동에 있는 사릉입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신라는 박혁거세에 의해서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이 박혁거세에서 이 박씨는 밝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또는 해라는 의미하고도 통하고 보통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민족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신라 금관 장식을 보면 이게 사슴뿔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것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박씨 집단을 유목민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흉노하고 연관 짓기도 해요. 잘은 모르지만 토착민은 아니고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세력이었다. 이 유이민 세력이 경주 지역에 있던 토착 세력과 결합을 한 거죠. 처음에는 진안 내에 있었던 하나의 소국이었습니다. 사로국이라고 했죠. 건국 연대는 57년인데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이고 백제가 기원전 18년이에요. 국가 발전 단계로 보면 신라가 가장 늦는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것으로 나온다. 이 부분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이 김부식인데 김부식이 경주 김씨라서 신라에게 유리하게 기록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기록의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고구려하고 백제에서는 주몽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조라는 사람이
이 고구려하고 백제를 건국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신라에서는 박혁거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빨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주몽이 오기 전에 이미 고구려라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몽 이전의 고구려를 원고구려 또는 졸본부여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신라가 마치 좀 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건국자를 기준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점의 문제다. 다음은 신라의 성장 과정입니다. 신라는 이제 경주의 사로국이었는데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병합해 나가죠. 사로국 발전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철강산지인 울산, 교통에 유리한 영천 지역을 차지하면서부터 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이후 2세기 말 3세기 초에 진안의 맹주가 된다. 옆에 그 지도가 있는데 이게 서라벌이 바로 경주입니다. 밑에 우시산국이 울산인데 여기가 당시 철강의 산지였고 북서쪽에 있는 골벌국 여기가 바로 영천입니다. 여기를 먹어야 충청북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신라는 박씨가 왕인 것이 아니라 박석김, 삼성의 유력자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다. 연맹장인 이사금의 추대가 되었다. 이사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이제 연장자라는 뜻인데 이 연장자를 중심으로 연맹이 구성이 되니까 연맹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금에서 나온 단어가 처음에는 입금이 됐다가 나중에는 임금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뜻으로 쓰는 임금이 이사금에서 나온 거라 그래요. 다음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김씨가 다른 두 성씨를 제치고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이때 왕의 명칭이 또 한 번 바뀌는데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진 마립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대 지증왕 때에 와서 신라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라에서는 왕의 명칭, 왕호라고 하는데 왕후의 변화 과정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왕권 강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야로 넘어갈게요. 가야 연맹의 중심 국가는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오늘날의 김해시에 해당하죠.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어요. 변안의 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세력이 컸기 때문에 가야 연맹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풍부한 철 생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제철 기술이 발전했다. 또 바닷가의 면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교역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철을 사만이라던가 낙랑 그리고 대방군 외에 수출하고 있었다. 외는 일본을 말하고 이 대방군은 황해도 지역인데 낙랑군이 전성기 때 황해도 지역을 점령하고 황해도에 세웠던 낙랑군의 동생입니다. 313년에 낙랑이 고구려에게 멸망할 때 대방군도 함께 고구려에 멸망하죠. 당시 변안에서는 덩이새가 만들어졌는데 이 덩이새를 화폐로 사용하였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 그림이 바로 김해에서 출토된 덩이새입니다. 이것은 뭐다? 일종의 중간재죠. 철광석이라고 하는 거는 축촉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돌 안에
이렇게 광석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추출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덩이새의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쉽게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화폐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